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5년 2월의 첫 주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2월의 첫 주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 지금 한 달이 25년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셨다면, 아니면 2025년에 계획을 좀 세우셨다면 조금 실행은 해보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하던 전망을 하든 그것이 결국에는 과거가 되어서야 그 결과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그래도 차별화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앵무새처럼 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실행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차별화해서 저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제 유튜브를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고 여러분께 누누이 주장해왔던 바로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용산구에서 원효대교를 타고 원효대로 지금 제 앞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드디어 2025년에 어떻습니까? 착공이 들어갑니다. 부지 조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조건부 구역 지정이 됐었죠. 2024년도 말쯤에 말입니다. 한 11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조건부가 바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죠. 앞으로 차량만 14만 이상이 유동해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개선이 조건이었습니다. 도로 개선이 조건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곳은 착공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미 착공을 시작하는 것들이 결정지어져서 곧 들어간다라는 발표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로 개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미래라는 얘기로 할 땐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측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하는데요. 결국엔 과거로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이 이제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주 출입로는 바로 지금 한참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는 바로 원효로 3가 1구역과 2구역이 같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으로도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원효로 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절대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나올 곳은 이곳밖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곳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사거리 역할을 하고 중심축이 될 곳에 먼저 업무지구가 들어가겠죠. 그럴 때 그곳이 어느 곳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연결되는 원효로 3가 안에서도 2구역 쪽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땅 매입도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봄부터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때는 도로 문제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도 그냥 앞으로 한다였지 어떤 진행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당신 말이 맞을까요? 과연 맞을까요? 그걸 어디에서 근거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는 발표가 났죠. 어떻게 발표가 났습니까? 이미 코레일과 국토부 그리고 SH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면서 도로 부분 11월 말에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구역 지정이 됐고 착공 허가를 받지 않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2.4km 주요 도로입니다. 많은 조그만한 도로들도 표시를 했지만 교차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목적 회관 쪽으로 해서 만초천이 이어지는 공원 부분까지 통과를 해서 교차로가 들어서는 중요 지역이 바로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죠. 요 사이 지역, 이 원효대교와 저 원효로 3가 2구역 쪽은 2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병북로와 이어지는 길인데요. 그 강병북로와 이어지는 길이 2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병목 형성이 일어납니다. 대로변 상업시설이 꼭 진입이 돼야 되고 꼭 수용이 돼야 되는 곳은
바로 이 원효로 3가와 함께 신창 이 도로 4m 도로와 연결되는 코너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상업시설은 꼭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하기엔 너무 거대하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그러니 이곳은 기부 체납식으로 개발을 해주면서 용적률 1100% 올리고, 그리고 도로는 부지 확보를 위해 기부 체납하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 이 교각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는 2024년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집 사면 흥아리. 도시계획 아니면 교통 심의위원이든 도시계획 전문가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분석, 과거가 되어버리니 결국에는 결과를 이렇게 맞이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제 분석이 맞은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하나 발표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2025년 1월 16일 날 이후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서 바뀐 겁니다. 제 뒤로 보이십니까? 제 뒤로 이 원효대로 저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원효로 3가입니다. 원효로 3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곳이 신속통합기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동의를 받고 하는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사실 선정에서는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2023년 1월 17일부터 행위제한구역에 묶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2025년 1월 16일부로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제한에 있어서 2년 정도 행위제한을 묶어놓지만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1년까지 한 번 더 행위 제한 구역으로 제한을 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원효로 3가가 모두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인 것은 아니고요. 1년 더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고요. 지금 원효로 3가의 1구역과 그리고 한강 쪽에 가까운 곳이 2구역입니다. 그런데 1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다시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 제한이 왜 되는지 아십니까? 행위 제한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곳을 원활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막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 행위를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곳을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활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왜 그럼 이곳을 기회를 줄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행위 제한을 또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될 때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지역의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영위가 되는 곳이다. 그런 필요로 하는 곳이다 할 때는 또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주장해왔던 도로가 나야 하는 부분이고 주변 지역의 정리와 개발로 해서 도로 확보도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곳은 앞으로 2025년부터 부지 조성이 들어가는 용산의 정비창 지역에 연계한 도로 개선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곳의 키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역에 도로 개선이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원효로 3가 안에서도 이 구역 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계속 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원효로 3가가 어떻게 변모를 할까 제가 여러분께 또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삶의 주거 형태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의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용산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지요. 강남을 능가하는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그리고 한남 더힐, 이곳들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닮아야 하는 모든 아파트들의 형태이고 주거 형태일까를 저는 좀 생각합니다. 사실 그곳을 답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나 프라이빗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그저 덩그러니 있는 그들만의 요새, 거꾸로 보면은 저는 그곳이 수용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곳곳에 경비들이 있고 철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고요. 그 경비 초소에 통과를 해서 그 철문이 철커덕 열려야만 보이고요. 내부도 보이지 않게 높은 담쟁이들로 해서 내부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어떤 그 높이가 있어서 그것도 들여다보지 않는 정도? 그런 부분 굉장히 프라이빗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어떤 시설을 누려야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어떤 조경이라든가가 아름답다거나 하는 것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가 그 철커덕 열리는 출입문에서 출입로도 잘 보이지 않게 나무들로 가려놨는데 그 사이로 들여다봤을 때 어떤 아기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가 밀어주는,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타고 있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덩그러니 그 휑한 곳에서, 친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자전거 타는 모습,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 반대로 그곳이 어떤 닫혀진 감옥같이 보였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제가 본 소감을 말씀드려요. 그곳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들, 그리고 고급 자재이겠죠. 그러면서 그곳이 나인원 한남이고 한남 더힐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부류들이 있고 계층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떤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 연예인들, 그럴 때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비밀리에 붙여줘야 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또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국내에 주변 시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글로벌해서 해외에 나가고 아니면 그냥 잠시 머무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 먼 곳까지도 아니면 많은 시간으로서 자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이 편하지만, 사실 대중적인 주거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주변의 편의시설들, 그리고 여가가, 그리고 문화가 중요해지는 우리 시대에는 또 그러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가까이에 인접해 있거나 슬세권이라면 더욱 중요하겠죠. 요즘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한강이라든가 열강하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원들, 녹지,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시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삶의 주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 안에서 가장 그런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곳이 이 원효로 3가, 아니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서는 이 인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에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정비창 부지 한강로 인근에는 이미 그러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쵸? 아이파크몰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용산 센트럴빌 인근부터 해서 모두 다 갖춰 있고, 보면 딴 세상 같죠? 아니나 다를까 가격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아직 남아있는 곳을 좀 보아야 하겠죠. 그곳이 바로 이 원효로입니다. 마지막 남은, 다시 미래의 모습을 본다면 한강로,
원효로처럼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 원효로 상가 안에는 지금 그대로 된 예전의 모습들의 주거들이 있고요. 주변 시설들도 너무 황량합니다. 그리고 제 왼편 쪽으로 보이는 지금 용산의 전자상가 굉장히 스산합니다. 거의 인적을 볼 수 없습니다. 가동률이 이제는 50%가 아니라 40% 이하로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많은 또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이겠죠. 호텔도 들어올 것 같고요. 쇼핑센터도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앞으로, 제 앞으로 보이는 국제업무지구 철도창부지라고 하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여러분께 직접 눈으로 상상해 보시라고 그 더운 여름날 휴가를 반납하고 일본의 아자부다이 힐즈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멀리 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말로만 외치던, 항상 말로만 말씀드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컴팩트 시티로 변모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이곳이 어느 곳인지. 이곳은 굉장히 높은 건물들, 100층 이상의 건물들과, 그리고 상층부에는 차량이 한 대도 다니지 않고 모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 앞에는 유유자적하게 지금 서머 가든에서 차를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요. 상층부가 차량이 없는 그런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높은 멋진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요, 너무너무 볼거리, 놀거리가 많았어요. 그게 바로 여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의 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딜리버리가 되는 음식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오는 많은 물건들, 아쉬움이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팝업 스토어에 열광하는 성수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 결국에 눈으로만 보는, 그리고 그냥 물건이 필요해서 보는 거 말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 신미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바로 문화라는 것이고 여가라는 것입니다. 공연도 보아야 하고, 우리가 뮤지컬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공연홀에서, 그리고 음악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좋은 사운드 현장에서, 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가와 문화이고, 영상으로만 대체되고 온라인으로만 대체되지 않는 그러한 또 목마름이 있는 것이 또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되어가면서 아버지가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각자 핸드폰으로 각자의 것을 즐기고 각자의 문화가 다르게 영위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그런 속에서 점점 소외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 인간의 소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따른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고 느끼는 것. 사실은 딜리버리를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것은 필요해서 그냥 대체 나가지 않고 필요로 하는 어떤 실용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가서 느낄 수 있는 주변 시설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자부다이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눈을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디저트 카페에서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갤러리들이 있어서 나의 정서에, 그리고 나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가 문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화와 여가들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백화점 가보셨죠?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백화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의도의 현대백화점이죠. 그 백화점 가면 생각보다 실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은 물건이 쌓여 있어서가 아니고요, 대부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쇼핑하시는 분 많지 않으십니다. 물건도 많지 않고요. 근데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볼거리가 있고 즐기면서
현대백화점이라는 위상을 높이고 이후에 쇼핑은 온라인을 할 망정, 그것에 대한 위상은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느껴야 되는 것들, 오프라인에서 느껴야 되는 것들, 온라인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곳을 또 하나의 새로운 도시로서, 로얄시티로서의 역할이고 그러한 요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바람이 세차게 부는 한강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원효대교인데요. 제 뒤로 보이십니까? 원효로 3가의 산호아파트가 곧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감 있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물론 바람은 굉장히 세차입니다. 지금 영하 12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세차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시원함으로 느낍니다. 말소리도 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저 햇살을 볼 때마다 오후 4시에서 5시로 넘어가는 햇살은 제가 그 하루를 이별하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도 역시 곧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이별을 하며 살고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별할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들 세우셨다면 그 계획들은 곧 과거가 될 것이고요. 과거가 되었을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하셨을 것이고요. 이것이 곧 저 햇살이 넘어가면서 어두워지고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